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영희삼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네, 10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월요일입니다. 우리 월요일에는 교회 개혁, 그리고 정치 개혁, 뭐, 이런 주제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보고, 윤석열 국정감사를 보고, 어,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했던 그 거짓말들, 거짓말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분석이라기보다도, 찾아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네. 네, 제대로 삽시다님, 네, 그, 기독교인 아닌 구독자시라고, 교회 싫지만 목사님 설교는 듣고 싶어서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는 아니고요. 좀 이 못된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도사님, 오늘 탕탕절이다.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저격 시도를 했던 날이기도 하답니다.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일본 군인가를 잡았는데 다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군의 기지가 다 들통나가지고 많은 이제 동료들이 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죄스러움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추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날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12.6. 우리 뭐 다 알고 있듯이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김규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성환, 네, 저도 기독교인 아닙니다. 잘났어요. 김양기님, 이경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우리 김재규 장군이시죠? 그 묘가 저희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 저희 아내하고 함께 가본 적이 있어요. 저기 그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찾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저기 그 공동묘지의 제일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찾아가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제가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가다가 마지막에서 좀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보면 뭐랄까 막 가서 비석을 이렇게 훼손한 흔적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찾아오기 어렵게 하려고 거기다가 묘를 쓰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김재규 씨가 좀 다시 이렇게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그 군사 법원에서 하셨던 그 당당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역사가 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역사는 이긴 사람의 역사라서. 네. 오늘 일어난 일이 이순신의 명랑대첩, 오늘이었군요.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저격, 김자준 장군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도 오늘이었고, 맞아요. 김재규 의사 박정희 저격. 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아주 그 한 날에 중요한 어떤 날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11.6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네요. 이렇게 명량대첩,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김자준 장군, 청산리 대첩도 그렇고, 김재규 의사, 그렇지. 김재규 의사 박정희 저격. 네. 네, 우리 민희네님, 네. 양 목사님은 개혁적이신 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형제님, 오랜만에 오셨네. 요 스패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스패너. 오랜만에 오셨네. 스패너를 삭제하는 수. 네,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
우리 지난 국정감사 발언을 보시고 아마 다들 그냥 뭐랄까, 밤잠을 못 주무시고 이 화가 나가지고 분에 못 이겨서 잠을 못 주무신 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예. 김양기님, 내 목사님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많아야 되는데. 오늘 최순실 게이트가 나온 날이기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날인데, 날짜인데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날들이 있어요. 예. 아무튼, 잘라서 뭐 하겠습니까? 예. 안 자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발언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왕이로서이다.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검찰은, 그리고 검찰총장은 이 나라의 왕이야. 이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허 기자님하고 잠깐 만났거든요. 오전에 점심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나마 이 윤석열은 괜찮은 검찰에 속한다. 여러분, 뒤로 낮아빠질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지금 이 윤석열 같은 검찰들 중에서 그나마 개혁적이고 괜찮은 검찰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 그나마. 검찰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생긴 건 우리랑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뭐랄까, 마치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이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총평입니다. 먼저. 두 번째는 이거 같아요. 나는 출마할 테다. 예, 나는 출마할 거야. 제가 전에 지난 월요일 날인가 그랬죠. 윤석열은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 왜냐? 자기의 비리,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래야 만일 대선에 출마를 하면 이제 야당 탄압이다. 요 프레임에 자기 조사하는 것을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할 수도 있다. 제가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출마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 윤석열은 철면피, 꼭 이런 사람은 해임해야 합니다. 예. 이제 끝이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예. 나름 많이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아. 전략을 세우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발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로. 그냥 원래 좀 이렇게 거만하고 인간이 좀 덜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똠방각한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준비를 하고 나온 거다. 그래서 추미애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덤비고 밟아버리고, 추미애는 여당 의원들에게는 덤비고,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에게 나 이제 대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도와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출마하기 전에 공수처 수사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 26일까지 너네 공수처 위원장 추천 안 하면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여당이 하겠다 했는데 26일까지 추천을 했잖아요, 오늘 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이콧 작전으로,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려 빼가지고 안 하는 작전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어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황교안이 깜빵에 안 가듯이 안 가려고 대선 출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나와서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출마하려고 저러는구나 싶었어요.
어, 민희네님 누구 맘대로 출마 국민이 그리 웃음나. 예. 또 저쪽 국민은 또 안 그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또 그거 보고 그러잖아요. 예. 한 명은 세월호 수사 방해, 한 명은 통진단 해상의 주역, 그리고 공수처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그걸 대응할 것인가 이제 제가 뒤에서도 그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윤석열이 했던 거짓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더 있겠지만 중요한 첫 번째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우리가 그 가장 기억에도 남고 가장 화가 났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 맞다 이러면서 페이스북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였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닌 것처럼 해왔던 게 잘못된 거였죠. 그런데 또 연합뉴스엔간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법률적으로는 맞으나 아닐 수도 있다. 저도 그 기사 다음 날인가 읽어본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무슨 고검장 출신이 그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당연히 검찰 출신인데 당연히 윤석열 편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요, 이거는 여러분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96조에 두 번째 항인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건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항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장을 둔다. 예.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가 무슨 진짜 왕이야? 헌법도 무시하는 왕입니까? 우리가 무슨 왕정 국가야? 헌법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장을 둔다. 소속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하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검찰청법 8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조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사건을 휘저을 수 없다. 오늘 뉴스공장에 그 박상기 전 법무장관 나왔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이 했을 때는 이게 수시로 보고가 됐다. 검찰총장 통해서. 지네 선배라고. 네.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왜? 검사 출신 아니니까. 법조인이라도 같은 법조인이 아닌 거죠. 판사 출신은 지네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검찰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무슨 그 수사 지휘 이게 무슨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렇게 덤볐는데 이게 헌법을 무시하는 짓이라고요. 반헌법적이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발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추 장관님이 국정감사에서 오늘 몇 가지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짜장은 멍청한 걸까요? 멍청한 척 하는 걸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멍청한 끼가 있어요. 약간 똥방각한 스타일이에요. 본인의 그 어떤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예. 멍청한 척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검찰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깡패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를 다 들춰내줬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잘한 짓이다. 그런 생각도 한편은 들어요. 항상 세상은 정반 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의되려면 반이 계속 드러나야 되거든요. 법이 아리까리한 것이 많아서 자그마한 것들을 들이대고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것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헌법이 우선이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기 아내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혼 전이어서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정대택 선생님 모시고 했었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인간이어서 같은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만난 거예요. 예, 유유상종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슨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아니, 그냥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그 너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뭐 정말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유리한 것만 딱 그 잡아가지고 자기가 한 짓은 아주 그냥 교묘히 빼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결혼 전에 재산이어서 나와 무관하다. 우리 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예, 임명될 때만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네, 뭐라고 했어요? 조국 장관님하고 정경수 교수님은 경제 공동체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다. 그러니까 지는 뭐 나경원이야? 내로남불이야. 예. 자기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은 불륜이고. 여러분 그런 짓은 인간 말종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남한테 적용했으면 자기한테도 적용을 해야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고, 뭐랄까, 기본 인격, 사람의 어떤 인격의 문제다. 예,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그냥, 이건 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런 사람들 많이 아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검찰총장이에요. 그런데 또 들어보니 검찰은 그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 검찰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시죠. 예. 아유, 땀이 삐질삐질 났어요. 갑자기 확 더워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방상훈을 만났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저도 이거는 저도 이건 들은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때 다 그냥 이렇게 그때 다 돌았던 이야기인데, 윤석열이 총장이 되기 전에 만났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서울지검장 시절에 그렇게 만났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 감찰로 그거에 대해서도 감찰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그때 목요일에 국정감사 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안 만났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안 만났다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만난 거죠. 예. 만난 거죠, 실제로는. 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그때 한번 양정철 의원인가 만난 거를 한번 오픈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야? 상대방이 그런 만났다는 걸 오픈하고 싶어요?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한테?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머리를 굴린 건데, 대통령이 자기에게 계속 하라고 메신저를 통해서 보냈다. 근데 그런 건 왜 얘기를 해? 이거는 어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무슨 싸가지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한테 했다는 이야기는 오픈을 하고 방상훈이 같은 인간이 얘기한 거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한다고 하면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윤석열 같은 인간은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으로 안 보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보이지가 않아. 아, 이런 싸가지가 있어요? 방상훈이 더 높은 사람이야. 지 눈에는. 예. 자기 눈에는 방상훈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검찰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부르지도 않았고, 문재인이 하고, 조국 장관 때는 조국 하면서 뒤에 욕을 했대요. 검찰들이.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지들은.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이명박, 박근혜 다 지들이 쳐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우스운 거예요. 재벌들이 대통령 우습게 보듯이 걔네들은 흉내라도 내지. 근데 검찰들은 그렇게 아나무인인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응? 응? 그래봤자 공무원인데 지가 정확히 보면 냉정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이따위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저는 진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근거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청 공무원 행령강동 제5조의 의 5조의 두 번째 보면 검찰 공무원은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국정감사 오늘 궁금하시면 MBC 뉴스 다시 보게 하셔서 앞부분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에 서울지검에 계류되어 있던 그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던 사건들이 쭈르륵 타임라인이 나와요. 그래 놓고는 어디서 검찰이 대검찰청 훈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가서 피의자하고 같이 만나서 술을 쳐 드십니까?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이게. 음?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감찰해가지고요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문회 전에 조국 장관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기소장 보셨죠? A4 용지 2장.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한 장이 채 안 돼. 이렇게 뭐 이렇게 A4 있으면 요만큼은 공문 서식이고 내용은 여기서부터 요 밑에서부터 위쪽 채 한 장이 되지 않아. 어디서 그따위 기소장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대한 적시도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급하게 기소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임정현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늘 이렇게 꾸준히 페이스북으로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땀이 삐질삐질 났어요. 아까 안 돼가지고. 아, 진짜. 네, 맞아요. 오늘 아침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출연하셔가지고 다 보셨잖아요. 이 양반도 황당한 거예요. 이 양반도. 윤석열이나 이 검찰의 작태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니까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하는 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알잖아요. 청문회 할 때 마지막에 12시 다 돼갈 때쯤에 그 저쪽 야당 의원 입에서 아내가 기소가 되면 그만두시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유도를 해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박지원 의원이랑 이 양반이 또 그쪽으로 촉이 좋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인사권자에게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 양반이 딱 감을 잡은 거야. 워낙 정치를 오래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박지원 의원이 당시에 아내가 기소돼도 그거는 사임하면 안 된다,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박지원이. 그건 잘하셨지.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잖아요. 그건 잘하신 거지.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들끼리 다 작전 짰었잖아요. 야당이랑 검찰이랑 작전 짜가지고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소 내용도 없이 그냥 기소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게 이제 들통이 났어.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 양반도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서 먼저 연락을 하셨대잖아. 그래서 윤석열 만났대잖아. 근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선처를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싸가지가 어딨어요. 아니, 자기보다 윗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선처를 부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진짜 나 욕 나오는데. 응?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 선처를 무슨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무슨 선처를 부탁해?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지가 왕이란 뜻이잖아요. 지들이 응? 이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선처를 부탁했다고 하지.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합니까? 이게 응? 공무원 주제.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얼마나 자기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우리 김도우비는 그걸 또 청탁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장관이 자기 밑에 공무원 직원한테 무슨 청탁을 합니까? 검찰총장은 어느 줄로 검찰총장입니까? 청장인 청장, 검찰청장. 그렇게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진짜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렇죠. 대통령이 임기 채우라고 말했다. 저는 그것도 딱 들을 때, 진짜일까? 저는, 왜냐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거짓말인데도 그렇게 말을 해도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위치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거 딱 볼 때, 이 새끼 머리 굴리는구나. 저는 그 생각도 딱 들었어요. 예. 그렇죠. 교활하면 끝판이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진하 아닌 거지. 진하 아닌 거지. 그죠? 예. 윤석열의 구라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보고, 저거 머리 쓴다, 저거.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5번째. 우리 7번째까지 있는데, 5번째. 옵티머스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때도 이게 약간 세력들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막 이렇게 넘잖아요. 여러분, 1조가 보통 돈입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먹은 놈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세력들이 붙어서 중간에서 다 헤쳐먹고 이미 다 튀었어. 그리고 그 조무래기들,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뭐 김봉현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몸통은 아니야. 근데 뭐 이미 해먹은 애들이 세력들이 붙었다가 다 튀인 것 같은데, 자, 2017년 6월부터 옵티머스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간.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그 시절에 무혐의로 덮었습니다. 예. 무혐의로 덮었어요. 오늘 그 화환이 가고 났더니 저기 있더라고요. 또 누가 조화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윤석열이 되져야 한국이 산다 이러면서 조화를 여러분들이 보냈더라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첩보라고 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첩보라고 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그거 많이 있던데 제 페이스북 가보니까 이거 올라갔던데 저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겠네. 예. 제가 이거 공유 한번 할까 하다가 또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말았는데 제가 봤거든요. 어디 있더라? 여기 있나? 다운받아가지고 보여드릴까? 안 나와. 어디 갔냐? 합성이었나? 아무튼 네. 첩보라고 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4급 이상 공무원과 그리고 기초의원 이상의 수사는 4단계를 거쳐서 4단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 기초의원 이상의 수사, 발생 보고, 입건 보고, 결과 보고, 재판을 보고하는 것. 이게 보고를 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이것이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 있는데
이거에 의하면 보고가 누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락이 될 수가 없다. 왜냐?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 커요. 금액도 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여러분 지금 말이 일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그 당해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수사해서 이 몸통들 다 돈 회수해서 돌려줘야지. 이 뭔 짓이야 이게. 응? 그리고 이랬다고 해요. 자기는 첩보라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5월에 지검장이 2주에 한 번씩 보고하는 총장에 보고하는 그 보고에 5월 달에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8월 31일에는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위증을 한 거예요. 위증을. 그렇네. 국짐 당사가 400억 돈 어디서 났을까? 돈 없다고 막 그때 그랬었는데 진짜 누가 진짜 그러네요. 걔네들은 돈 많긴 하니까. 예. 윤짜장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겸손함을 할 텐데 이런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이명박이처럼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적어요. 예. 그렇죠. 적폐들 카르텔이 이렇게 추악한지 쉽게 알려줘서 땡큐. 예, 예. 삼성이 됐을지 모르죠. 누가 됐을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위증한 거예요. 위증. 예. 이미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위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부장정결해서 자기는 모른다. 이게 사이즈가 있고 이래서 모를 수가 없다. 검찰 보고 사무 규칙 이게 있다는 거죠. 윤석열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남부지검의 검사들이 1,000만 원짜리 접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 없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보고받은 적이 없다. 뭐 당나라 군대입니까? 이 검찰이 당나라야? 허영숙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요즘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와주셨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무슨 당나라냐고요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의해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능한 거고 밑에서 검찰청장을 우습게 생각한 거고 그렇잖아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거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감찰해라. 지금 이렇게 감찰 지시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 안 한 거야. 우스운 거지. 예. 법무부 장관은 우스운 거죠. 지들 검찰이 아니니까. 네. 7개가 아니고 6개였구나. 제가 정리하다 하나는 합쳤네. 예. 썩녀라 왜 위증을 하는 거니? 이 건의가 문제예요. 한 건의는 오늘 갔습니다. 어제죠. 실은 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미 거의 죽었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용의 재판이 좀 후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좀 써먹기 위해서 제가 그때 치과 치료받을 때 약물로 그 마취를 해야 되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완전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마치 이렇게 막 땅으로 꺼지는 듯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히 그냥 내가 잠을 자버리면 좋겠는데 잠을 자는 것도 아니야. 잠이 든 것도 아닌데 뭔가 의식은 있어. 이게요. 와, 진짜 제가 마치고 났는데 너무 그게 막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너무 싫어. 너무 끔찍했어. 그런데 제가 그때 나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희가 이렇게 이러고 있겠구나 싶으니까 야, 6년을 그러고 있었잖아요. 물론 계속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년을 그러고 있다가 보냈잖아요. 와, 이게 참 돈이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실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10조나 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반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었다. 뭐 완전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가셨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야. 이재용이 한번 빵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들어가기가 끔찍히 싫은 거야. 그래서 더 시간을 끌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재판이 너무 후달리니까 금액이 지금 50억이 넘었거든요. 승계를 위해서 뭐 했다. 지금 뭐 최순실이 박근혜 다 들어가 있는 게 그 이유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업그 뇌물 공여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유죄 안 나오면 기적인데 진짜 우리나라 이 법원들 개판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땐 들어가기 싫어서 이런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추정입니다. 명박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더 나오면 나라 진짜 망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성렬이 예수 믿어서 예수 안 믿어서 막 아니야 이런 사람 예수 믿으면 근본이나 뿌리가 바뀌기가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허영수님 국정감사보다 암 걸릴 뻔했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 결론, 저의 소견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니까 이게 검찰은요, 누구 한 사람이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일제시대 때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서 그때 당시에는 검찰에게 권한을 주었다. 예. 그때 일제시대 때는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에는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오래 진행이 돼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돼요. 수사권 조정. 보니까 그 정도로도 안 돼. 물론 경찰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그게 문제 다 그냥 경찰도 또 그러면 그렇게 될까 봐 문제인데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돼. 미국처럼 검찰총장도 직선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아니 검찰 출신이 왜 꼭 검찰총장을 해야 되느냐.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도 일단 검찰청으로 바꾸고 검찰청장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하게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검찰총장 직선제에 가야 된다. 우리 이재명 도지사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검찰총장 직선제 해야 된다고.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그러면 이거죠.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볼 땐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7월까지 임기를 다 마치고 출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는 출마의 변이었으니까 출마를 할 수도 있어요. 대선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나 처가의 문제를 다룰 방법이 없어요. 왜? 야당 핍박이라는 프레임. 그 프레임을 걸어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황교안이 지금 버젓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빨리 가동을 시켜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도 법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법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 국짐의 지연수를 깰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이낙연 대표를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긴 해요. 이게 적어도 공수처는 제대로 돌아가게 해서 윤석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공수처가 왜 일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요,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왜? 자기들이 수사대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래 헤매었던 사람들 중에는 털면 뭐가 나올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작년 가을에 겨울에 그렇게 가서 추위에도 저렇게 가서 했는데 공수 절차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 보면은 뭐가 아, 아직도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버지 죽었는데 상속세 기사 말고 없다고. 그렇죠. 아침에 저도 들었는데 예. 그렇죠. 뭐 인간들이 그렇죠. 아, 박병석부터 문제다. 우리 국회의장. 그러게요. 그 양반도 왜 하여간 뭐 거기 그 자리에 가면 다 그렇게 되나 봅니다. 아, 좀 답답해요. 검사들은 민주시민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듯합니다. 민주주의의 본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그러겠죠.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해임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해임 건의도 나오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범죄를 그렇잖아요. 솔직히 황교안도 그렇고 누구죠? 우리 이제 전임 국방부 장관 했던 그 뭐죠? 로키드 마틴의 무기 사가지고 제가 볼 땐 그것도 야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지금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윤석열이 거기 끼게 하면 안 된다고. 김관진, 그렇지. 김관진도 거기 끼어 있잖아요. 김광진이 아니고 김관진입니다. 그 수사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윤석열이 그 안에 끼어든다. 나경원이도 지금 수사 안 되고 있고 수사해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이가 들어간다?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근데 보세요. 또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윤석열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효과도 있어요. 대선 나가겠다고 하면 내년에 임기 마칠 때까지 7월까지 다른 야당의 주자들이 크지 못하도록 윤석열이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후보로 나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는 홍준표한테 경선에서 토론에서 박살 날 거예요. 예. 정치가 쉽습니까? 정치가 여러분 정치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정치는 칼 안 든 전쟁이에요. 칼 안 든 전쟁.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그러잖아요. 빨리 오라고. 예, 빨리 오라고 하잖아요. 자기 해볼 만하거든. 예, 빨리 오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대선 주자로 나가게 되면 윤석열에게 벌을 묻는 거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반기문 보세요. 반기문. 제가 볼 때 반기문이 갑자기 쑥 사라졌잖아요. 이유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숨겨져 있는 어떤 뭔가가 후달리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러면 동네방네 창피 다 당하고 수사까지 당하면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쑥 물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뭐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렇죠. 자녀 비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대충 뭔지. 윤석열은 정치 머리가 안 된다는 게 왜냐면 이거랑 같아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누가 댓글에 쓰잖아요. 견디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평소에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목사님 이런 거만 목사님 멋있어요 최고예요 이런 거만 들었지. 그러다가 누가 이상한 댓글을 하나 남기잖아요. 견디할 수가 없어. 못 견뎌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라. 그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 황교안 알잖아. 우리 봤잖아요. 황교안 봤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마찬가지. 윤석열 정치판으로 오면 제가 볼 땐 황교안 2. 그 정도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뭐 이러나 저러나 땡큐긴 해요. 윤석열이 나와도 땡큐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로서 볼 때는 우리 지금 대선은 거의 양궁 국가대표 선수 뽑는 거 아닙니까? 예. 여당에서 그냥 경선 경선에서 이기면 거의 된다고 봐야겠죠. 물론 뭐 그 지지율 차이가 크게는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여튼 네. 그러나 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넘어갈 확률은 지금 상으로는 거의 없다.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택시라고 있어요, 택시. 예. 택도 없다, 씨, 이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아무리 그렇게 쌩 난리를 쳐도, 그리고 지금 쟤네들 그 국진당도 문제가 뭐냐면요. 지지 세력은 있지만, 그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지금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이번 우리 국감에서도 봤잖아요. 그 김현미 장관 여러분 보셨습니까? 같이 사진 찍었다고 둘이 무슨 쇼를 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예? 국정감사에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벌하지 않나요? 벌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벌하실 거고요. 예. 예, 윤석열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땡큐라고. 예. 예. 예, 어디 여기나 저기나 다 땡큐예요. 파스텔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파스텔 크레파스님 정치적인 것인지 몰랐네요. 구독 취소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즘 구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구나. 뭐 어쩔 수 없죠. 예. 뭐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뭐 무조건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시나 본데,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방송의 모토는 민주시민 기독인을 위한.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저는 뭐 구독자가 막 그렇게 안 늘어난다고 해서 뭐 그냥 천천히 갈랍니다. 예, 천천히 갈 거니까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죠. 뭐 내 방송에서 내가 할 얘기도 못 하고 그러면 내가 그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예. 네, 내가 그 누구 듣기 좋은 얘기 하라 그러면 저 가서 그 대형교회 목사 할 거예요. 예. 근데 아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는데 내 방송에서 내 얘기도 못 해. 몸은 불편해도 예, 저는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살고 싶어요, 저. 예. 자, 아까 예. 좋아요 잊으신 분들 눌러주시래요. 예. 보수 꼴통 목사들이 판치는 세상에 이런 목사님들이 더 많아져야죠. 우리 S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국진당 쪽이겠죠. 뭐 그러니까 이러고 가는 거겠죠. 예. 이 땅의 정치가 바로 서야 세상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안 졸린다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분당에 있을 때요.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거기 탄천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비난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써서 그 교회에다가 붙여놨는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걸으면서 보도록. 나 그거 볼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막 정광훈이 막 난리치고 그러기도 전에. 솔직히 보자. 뭐 교회가 희망이냐? 교회가 하는 짓이 이상한 짓만 안 해도 희망까지 그럴 텐데. 그런데요, 저는 왜 제가 이 정치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꿔요.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래,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언제 세상 바꾼 적 있어요? 교회가 바꿀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울 수는 있지만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진짜 바꾸는 건 정치예요. 그리고 그렇지. 교회가 지금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레오버거님 말씀이 맞아요. 정치에 관심 없는 것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요즘 뭐 정치 이야기를 좀 안 해드렸던 여러분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서 또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판치고 있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지난주 월요일 맞아요. 윤석열이 대선 나올 것 같다고 전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눈을 키워야지. 응? 네. 맞아요. 여기에 글 올리는 것도 정치이고요. 예. 그렇죠. 김은영님, 양희삼 목사님, 청직자들이 신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목사님에서 존경합니다. 그럼요. 저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맞아요. 우리, 할 말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는 세상, 건강한 세상. 예. 진짜 저는 목사들이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소신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좋은 목사들이 많은데, 근데 많으면 뭐해? 좋은 목사들이. 말을 안 하는데. 예. 아, 참.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빠지셔도 뭐, 어쩔 수 없고, 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K달님, 네, 양희삼 목사님 알게 돼서 기독교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많아져야 합니다. 네, 그럼요. 예. 어, 오로라 보렐님, 목사님 같은 민주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네, 어, 그, 그런 힘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당당한가요, 이게? 당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구차하게는 살지 말자.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진짜. 예, 목사가 돼가지고, 응? 그럼 뭡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게 목사여야지. 응? 그거 하나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예. 음, 아, 책 읽는 사자가 지저시스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씨. 정치질하는 거 보면 너무 싫은데 여기서 위로받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 예. 저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전 촛불을, 목사님은 태극기. 그렇죠. 의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시고요. 네. 제가 오늘 중간에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났네. 예. 여러분 가시기 전에, 우리 오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한 분이 멤버십, 또 최근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10월 달에 2분 하셨어요. 2분. 여러분, 멤버십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 몇 분들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 보고를 하면, 김용민 의원 연락했고, 또, 누구죠? 우리, 안산 단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김남국 의원 연락했고,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근데 다시 보냈는데, 지금 바쁘셔가지고, 텔레그램 보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들 지금 제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카메라 팀 데리고 가서 촬영해야 되고, 그냥 못 하잖아요. 그분들 페이도 해야 되고, 또 출연하면 출연료도 드리거나 해야 하고, 예, 또 출연료, 우리 국회의원들은 출연료는 못 드리니까 제가 이제 후원금 보내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 스포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읽는 사자는 변승우 쪽 교회 사람들이래요. 예, 들어가지 마세요. 예. 김남국 의원 섭외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 늦게까지 의원실 계신다고 해서 카메라랑 들고 가서, 김남국 의원은 라이브를 밤에 라이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댓글 오셔가지고 써주시고, 예. 김남국 의원은 제가 한번 만난 적 있잖아요. 시사타파 가가지고. 김남국 사람이, 진짜 사람이 너무 착해. 그리고 김용민 의원도요. 제가 몇 번 이제 문자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이분 진짜 성품도 좋으시고, 디테일도 좋고, 훌륭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소원해 주시고, 이게 전에,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라 믿었던 지인이 문프님이 쓰레기고 윤이 가장 정의롭다고 말해서 놀랬어.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예. 아휴. 2시간 합시다. 특별방송. 할 수 있죠, 뭐. 네. 그죠. 김남국 연애를 하셔야 될 텐데. 참, 진짜 좋은 분들. 그래도 우리 민주시민들은 희망이 있어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뭘 찢어 씻어 어쩌다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아, 네. 중간에 제가 땀이 삐질 났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을 잘라서 붙이든지 예,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면 두 개를 올려놔도 되고요. 예. 제목만 바꾸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네, 내일은 제가 지금 스케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수님하고 네, 방송 잘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고 혹시 스케줄이 바뀌면 또 내일 다른 방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대한민국과 결혼해. 예. 우리 503이 그랬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김은영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방이 바뀌었는데도 잘 찾아오셨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S님 항상 팟빵으로 듣다가 시간 맞아서 처음 라이브 참여했는데 정말 좋네요. 자주 오십시오. 예. 라이브로 오셔야 제가 힘이 더 나서 예. 네, 자주 오십시오. 신명아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네, 푸른바다님도 감사하고요. 안졸린다님 감사합니다.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네, 우리 이도사님 네, 잘 준비하시고요. 네, 우리 허영숙님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오디오 붙여서 올리세요, 성환 형제. 임하소서 K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로라 보렐리스님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네, 제가 출력을 여기 200으로 했어요. 200 마이크를. 네, 200으로 해야 되나 봐요. 아레오버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민주주의가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니들이 발악해봤자 큰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냐. 죽었다 생각하고 빨리 손 들어야 편하게 될 텐데 계기다가 꼭 저렇게 망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바뀌지 마라. 아니 그냥 철저히 짓밟혀서 바뀌어야지 어설프게 바뀌면 안 되니까요. 대신 우리는 추미애 장관님 응원 좀 해드립시다. 진짜. 나를 둘러 덮으소서 네, K달님, 네, 우리 희망이 있어요. 아니 죽었다 깨나도요 윤석열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윤석열이 같은 인간은 안 돼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꿈 깨라고 하세요. 될 일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는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오랜 그 저희 청취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누가 촛불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검찰을 개혁했더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혜택만 누리고, 우리 민주시민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되느냐? 그거는 안 된다. 개인의 영성이 사회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면 돼요. 예.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면 돼요. 우리 과거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예요. 민주주의가 항상 승리한 역사였습니다. 지금 대통령 저렇게 흔들어도 우리 국민들 40몇 프로 나오잖아요. 안 흔들리잖아요. 괜찮은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잘하는 거 보세요. 정부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국민들 협조 안 하는데 우리 진짜 괜찮은 민족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K달님, 조국을 위한 조국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조국이다. 자, 저 뒤에 저희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거 내리지 말라고. 예.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박인홍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옥 갈 시간 늦추게 혈안입니다. 하루하루가 깜빵갈 날 새고 있는 거죠. 거의 장목 깜빵 화이팅. 맞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볼 땐 추 장관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예. 이 양반이 ESTJ거든. 걸리면 다 죽어. 여자들은 더 독해. 예. 제가 볼 땐 윤석열이 잘못 걸렸어요. 예. 그냥 저렇게 대충 넘어갈 양반이 아니야. 그리고 저렇게 해봤자 본인의 정치 이게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옳은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윤석열이 잘못 걸렸다. 예. 물론 검찰이 또 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갈 길은 멀지만 그런 날에 분명히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다. 네, 저는 내일 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카타콤은 여러분의 멤버십으로 후원으로 스포츠에서 운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밤에 뵐게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